반갑습니다. 최민희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한민국 권력 1위와 2위가 중대선거구제로 야합했습니다. 대통령이 쏘아올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했죠.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발언이죠.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언급했고, 소선거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라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에 골이 깊어졌다는 그럴듯한 근거를 달았고요. 아마도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진영 정치에서 탈피하고 정치 양극화가 해소될 거라고 주장하고 싶었나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죠. 전국을 253개로 나눠 지역구별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대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선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죠. 소선거구제 선거는 한 표라도 이긴 후보가 당선되므로 5,000대 4,999로 표심이 갈려도 5,000표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겁니다. 당연히 4,999표는 사표가 되고 말죠. 사표로 인해 절반 이하 유권자의 대표성이 소멸된다는 것, 소선거구제의 큰 단점이죠. 그런데 사실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고작 0.7%, 이재명 후보를 찍은 1,614만 7,738 유권자의 표심은 사멸돼 버렸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고스란히 가진 상태에서 선거구제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자는 거 그냥 놀부심보 그 자체 아닙니까? 중대선거구제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잘 반영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려면 다당제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국회는 시의원 선거에서 몇 개 지역에서 중대선거구 제도를 시범 적용했죠. 그 끝은 거대 양당의 독식.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해도 거대 양당이 다 해먹을 것이고 진영 갈등과 양당 갈등은 조금도 해소될 수 없는 거죠.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을 이행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결국 선거는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이다. 갑자기 중대선거구제 공을 쏘아올린 대통령의 발언, 해석 버전을 보실까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총선에서 국힘이 이길 수 있고 나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일을 잘해서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선거 공학적으로 이길 생각을 하는 꼼수. 아마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 수도권은 민주당과 국힘 5대5, 영남은 민주당이 7, 8석 더 얻겠죠? 호남, 국힘과 소수정당 7석 더 얻을 겁니다. 결국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국힘이 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 해도 의석수를 잃는 것입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거의 반반 구도가 되거나 국힘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정의당이 후보를 낼 테니까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출이 용이해진다? 꿈보다 해몽이네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돈 많고 인지도 높고 개파 정치에 능한 다선 중진 의원 맞춤형 제도입니다. 독재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죠. 박정희와 전두환은 중대선거구제로 국회 다수 의석을 만들고 국회를 통치했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법을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죠. 대통령 뽑는 법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손보면서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안 하겠다? 어불성설이죠. 국민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다당제로 가는 길, 이미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 의석 간 불비례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계속 중대선거구제를 밀고 나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슈로 어지러운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